네,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5월 모의고사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4월 모의고사인데 점점 밀리더니 이제 대놓고 5월 모의고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 수능 대비에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풀면서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말로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예전에 풀어봤던 그런 어떤 수능 평가원 지문하고는 분명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은 사실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청이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하고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 지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외로 평가원 지문보다 더 어휘 난이도도 높고요. 그리고 해석 난이도도 높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21번 문제라든가 또는 뭐 33번 문제 뭐 이런 거 풀면서 아마 좀 그런 걸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대체? 무슨 막 손전등 불빛 비추고 있고 막 뭐 하고 있어? 뭐 식물이 뭐 주머니를 달고 있는데 무슨 뭐 뚜껑이 있고 뭔 상황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논문을 읽다가 소설을 읽었을 때 느낌이거든요. 제가 공부 딱 처음 할 때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영문학과 들어가서 처음으로 영어 소설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막 옛날에 그냥 재미삼아 읽었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똑같은 영어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논문 같은 학술적 글을 읽다가 뭔가 되게 묘사가 많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 결이 연결이 안 되죠. 내가 평소에 읽던 대로 읽었을 때 잘 매칭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설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소설은 아니지만 뭔가 묘사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TMI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읽을 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왜 우리말 소설도 여러분 국어 영역 공부하시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소설 지문. 우리말인데도 모르는 단어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툇마루. 여러분 툇마루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잖아요, 잘. 근데 그냥 느낌은 오잖아요.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으실 때 그 쓸데없는 묘사들 있죠. 그냥 대략 이 정도 상황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영어 해석 내공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건드릴 수가 없었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수적인 정보 그냥 묘사 거기에 너무 집착을 했거나 그냥 대략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만 파악하고 넘어갈 줄 아셔야 되는데 그 대략 이런 상황이구나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시면 돼요. 그게 뭐 수능 문제를 풀 때 전혀 필요가 없는 능력은 또 아니라 보니까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개별적인 해석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바로 한번 해설을 좀 해볼게요.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전반부 묘사 있죠. 이게 이제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대략 어떤 상황인가? 그냥 뭐 눈에다가 뭐 손전등 비추고 있네. 그냥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진짜 그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은 자 여기부터 볼게요. 이 베서스가 혈관을 말하는데 얘가 그림자를 들이는데요. cast shadows. 자 뭐 하면서요? 그 빛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요. 이 정도 아실 수 있겠죠? 눈 안으로 빛이 들어가면서 그림자가 생긴대요. 그냥 그 정도예요. 정확한 상황 이해 안 하셔도 돼. 그 다음 자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이 그림자가 결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는요. 자 시즈가 스탑이에요. 반응하는 걸 멈춘대요. 요 그림자에. 즉 뇌가 그림자에 반응을 못하는 거고 자 이제부터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문장엔 얘랑 좀 대비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은 ing가 이제 주어죠. 그 손전등 불빛을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은 shift 그 그림자를 옮긴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자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할 만큼 충분히 이 그림자가 일시적으로 visible 눈에 보일 만큼 충분히요. 자, 이거 대비되는 거 보이실까요? 아까는 그림자가 움직임이 없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반응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림자를 움직였어요. 그림자가 이제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인대요. 아까 뇌가 반응을 못한다의 의미는 이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구나.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밑줄 친 부분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했죠? 자, 한편 물결 같은 경우는 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일시적이나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요 대립구도 파악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은요, my wonder. 궁금해할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 아니죠, 쏘리. 여러분이 이미지를 뭐 할 수 있는지, fade,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뭐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를 쳐다봄으로써요. 자, 연결하세요.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보이는 거죠. 그걸 fade라고 표현한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안 움직이면 안 보인다고? 그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계속 쳐다보면 걔 안 보이겠네? 요거 궁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근데 that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대요. 왜냐면요. 이 시각계는, 시각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뭐 한대요? 자, 지글스 나왔잖아요. 눈의 근육들을 가볍게 흔든대요. 그쵸? 주석에 나왔죠. 가볍게 흔든대요. 흔든다는 건 이걸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시각계는 눈에 있는 근육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이게 안 보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보이겠죠?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방합니다. 완벽한 안정화를요. 이 안정화라는 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완벽한 안정화를 예방한다고 했으니까 얘 전체적으로는 움직인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빠르게 갈게요.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은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작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대요. 그 효과가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without them.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면은 밑줄이죠. 그러면 없다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없다면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you'd go blind. 우리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뭐 함으로써요? tune out.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선을 고정한 것을 차단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된대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요, 계속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다가 시선을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걸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움직이는 건 안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을 우리의 눈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되셨죠? 밑줄 친 부분은 이것은 흥미로운 개념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앞에 내용 가리키는 거네요. 그렇죠? 앞에 내용 그냥 요약한 거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거 해석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앞에 내용 요약한 거 요거예요. 요거 찾아주세요. 자, 그럼 보십시다. 그럼 1번으로 되게 많이 가셨는데 이거는 그냥 중심 내용 파악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눈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블러리가 이제 흐릿한인데 여러분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실제로 눈을 보호해준다.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 굳이 연결하자면 이 밑줄 내용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보호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지울 수 있겠고 5번 보실게요. 흔들리는 눈의 근육 움직임. 이거 물결이잖아요. 눈 근육 움직임. 이것은 뭐 하게 해준다? 우리가 보게 해준다. 그렇죠. 뇌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뇌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원래 같으면은 뇌가 무시할 만한 거였죠. 원래는 안 보일 거였는데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일부러 이제 움직이게 함으로써. 자, 이렇게 해서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22번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요즘 수능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내용이 뭐 완전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신 분은 없을 거거든요. 되게 친숙한 내용이에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건데 자 근데 이제 매력적 오답 때문에 정답률이 요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꽤 낮게 나왔어요. 딱 요즘 수능 이제 추세하고 맞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넣었습니다. 자 볼게요. 처음에 이제 대부분의 반대로 시작하는데 뭐에 대한 반대냐면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한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반대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지 않냐면은 환경론자로부터 오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데 바로 법인의 이익 그리고 개발자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상식적으로도 요 지역은 개발하시면 안 돼요. 야생동물을 위해 남겨둘 거예요 하면은 개발자들이 뭐 싫어하겠죠. 뭐 기업들이 싫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어떤 야생 지역이 있어요. 얘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designate, 지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닫혀 있대요. 이것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건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못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뭘 못하는 곳이 되냐면은 대부분의 뭐 상업적인 활동이라든가 혹은 거주지 또는 뭔가 산업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닫혀 있대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구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따라서 흔히 경제적인 대가가 존재한대요. 이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겠죠.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개발을 못하게 됐어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 개발을 쓰면 이익이 되었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요. 몇몇 비평가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해요.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경제적인 이익이 crash, 충돌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뭐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쌤 슈드가 나왔어요. 주제문이에요.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 이 주장은 글쓴이가 한 주장이 아니라 누가 한 주장이에요? 자, 그렇죠. 몇몇 비평가들이 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 만약에 이 주장을 할 거였으면 그냥 내가 당당하게 요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굳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더라?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이 주장은요. Even if it is sound. 비록 뭐하긴 하지만 뭐할지라도 타당할지라도 벌써 느낌이 오죠. 타당할지라도 안 타당해 나올 거예요. One exclude. 전부 배제하지 못한대요. 야생동물 보존 노력을요. 왜 그러냐면요. 몇몇 야생보호구역은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환경하고 그러니까 야생동물하고 경제적 이익이 충돌했을 때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여기 개발해 마라 할 때마다 다 개발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웬만해서는. 근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지역은 경제적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굳이 해야 돼. 경제적 가치도 없는데 그냥 보호구역으로 써.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보존 노력을 배제하진 않는다. 이 주장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쓸데없다는 거 아시겠죠? 저희 관심사는 뭐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글쓴이가 동의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넘어가시면 돼요. 저희의 목표를 확실하게 합시다. 자, 다음 문장에 너무 멋진 표현이 나왔죠. 뭐에 눈이 가셔야 돼요? 자, 벗은 부족해요. 벗은 부족하고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바로 problem이죠. 자, 이거 해주세요. 더 큰 문제는 글쓴이가 뭘 문제로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장에 있어서의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대요. 나왔습니다. 글쓴이 이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역시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요. 자연을 어떤 관점으로부터 본다? 자,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과도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서 너무 인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그 보호를 판단한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경제적인 고려사항이 outweigh가 능가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형태의 가치를 능가하게 하는 것은 즉 경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is inconsistent. 충돌한대요. 일치하지 않는데요. 뭐랑? 자, 어떤 생물적인 이유가 되겠죠. 생물 중심적인 이유, 생명 중심적인 이유랑은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생명 중심적인 이유가 바로 야생동물 보호를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생각했을 때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보호하는 거지. 뭐 여기에 경제적으로 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while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이거 콤마 뒤에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 다 부수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콤마가 2번 나오잖아요. 얘는 중간에 왼절이 끼어든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카주어죠. 말이 된대요. 합당하대요. 뭐 하는 것이? 경제적인 비용을 따지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대요. 요거 조심.
글쓴이는요, 일부 인정을 했어요. 뭘 따져야 돼요? 경제적인 가치도 고려는 해야 돼요. 즉, 완전히 경제적 가치는 무시해야 돼? 상관없어? 그거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안 잡으셨으면은 매력적인 오답에 빠질 수가 있었죠. 요것도 하나 주의해 주시고. 자, 근데 어쨌든 중심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제 나와요. 잘 읽어주세요. 여기 다시 한번 주제 나옵니다. 요런 생명 중심의 가치는요, 야생동물 보호 기저에 깔려있는 이 가치는 배제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고려사항들을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보는 것을 배제한대요. 즉, 생명을 생명을 중요시 여기면은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해? 요런 생각은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글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잠깐만요. 이거 빼는 게 낫겠네요. 네. 생명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글쓴이는 당연히 이쪽이 더 우세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생명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야생동물 보호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전혀 신경 쓰지 말자, 무시하자,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되게 많이 갔잖아요. 4번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경제적 가치랑은 상관없이 여기에서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온 적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실게요. 야생동물구역 보존의 생명 중심적 가치는 나왔죠. 얘는 경제적 고려에 우선한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글쓴이가 대놓고 프라브럼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후반부에 글쓴이가 직접적으로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독해하기가 엄청 어려운 질문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30번입니다. 얘가 정답률이 36%인데 그 정도가 되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 질문은요, 요것만 그냥 알면 돼요. 되게 구조적으로 단순해요. for example 있죠. 자, 요거 형광펜 좀 해주시고, 그럼 당연히 for example 앞에 두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구체적인 진술이 될 거예요. 그럼 둘이 연결해서만 좀 잘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인 사고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안 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기억은요, 형성이 된대요.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 감정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에 관련된 감정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기억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키워드가 좀 많아 보여요. 기억이야, 감정이야, 경험이야. 물론 다 중요해 보이는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러한 이유로 부정확성은 종종 감춘대요. 뭐를? 발생한 그 일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림, 즉 그 전체 상황을 다 보여주진 않고 감춘다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한 일은 내가 했던 경험을 말하는 걸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부정확성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키워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눈에 가는 건 바로 부정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떠올릴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부정확성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밑줄 표시를 좀 해주시고 얘랑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한번 연결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기억 또는 그 기억과 관련된 감정 경험,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제가 물결 표시를 좀 하면서 볼게요. 자, 한번 뒤에 봅시다. 한 회사가 나오는데 필요한 것만 찾으세요. 한 회사가 결정해요. 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뭘 돕기 위해서? 주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하는 동안 컨설턴트는요, 보여줍니다. 그의 personality trait,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성격 특성은 충돌한대요. 한 두어 명 정도의 관련된 이사들과 충돌했대요. 이 사람을 고용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썩 맞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되겠고, 자, 그 다음 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요, 풀어사이드, 제쳐놓는데요. 그 성격 갈등을요. 뭐 하기 위해? 그들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걸 보기 위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썩 잘 맞진 않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참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일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을 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성격 갈등을 좀 약간 제쳐놓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궁극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성공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은 좀 별론데 어쨌든 일은 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자 그러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고 수익을 거두게 했대요. 자 여기까지겠죠. 그럼 뭔가 기억이 나왔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네 떠올리는 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배경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 배경을 설명하는 거고 그냥 대략 이런 상황이구나. 좀 성격 안 맞는 사람하고 일했었구나. 근데 잘 됐구나.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는 진짜 예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었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나중에 그 회사는요. 나왔어요. 기억합니다. 이전의 성공을요. remember이 나왔잖아요. 요게 기억이잖아요, 기억. 그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관심을 표했대요. 그 똑같은 컨설턴트를 또 다른 프로젝트에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대요. 그 다음 간부들인데 그의 성격과 지난번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이사들 간부들은요. 선명하게 기억을 한대요. 그들의 어려움을 뭐한 데 있어서 그의 성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움을 기억을 한대요. 아, 그 사람 맞아. 그 컨설턴트 싸가지 없었어.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경우에 프로젝트의 성공은요. fade 또 나왔네요. 희미하게 사라진대요. 배경으로. 즉 머릿속에서 이제 그냥 뒷면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뭐함에 따라? 그들이 이전의 경험에 집중을 함에 따라요. 경험도 나왔죠. 이전 경험. 근데 이 경험은요. 채색이 되었대요. 그들의 불편한 감정에 의해서요. 자,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죠. 왜 불편해요? 성격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편함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4번. 4번으로 엄청 많이 갔는데 불편하죠. 이 사람들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격적인 면에서. 그쵸? 자, 그 결과 이들은요. 그 회사를 설득합니다. 뭐 하도록? 이거 오형식이에요. 회사로 하여금 그 컨설턴트를 다시 고용하라고 설득을 한대요. 아니 이 사람하고 불편했는데 다시 고용하라고 설득한다고요? 이게 무슨 논리지? 자 그러면서 보세요. 프로젝트 완수를 더 어렵게 만든대요. 자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컨설턴트가 고용을 하느냐 마느냐 요 문제인 거잖아요. 예전엔 고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용하지 말자 요거예요. 고용했을 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컨설턴트 고용했을 때 성공했어요. 그럼 지금처럼 프로젝트가 더 어려워졌다는 건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하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논리에 따라 봐도 컨설턴트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자 이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잠깐만요.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inaccuracy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뭐가 부정확해요?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 사람을 고용해서 성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했었고 거기에 뭔가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떠올려야 정확하게 떠올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 성공했었던 거는 떠올리지 못했어요.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했죠. 이게 기억의 부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 성격 별로였어. 근데 어쨌든 성공은 했어. 요거까지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싸가지 없었어. 요것만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확한 기억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자, 연결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마지막에 상황 이해 바탕으로 해서 좀 집중만 해주시면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빈칸은 이제 두 문제를 볼 건데요. 32번하고 33번을 볼게요.
자, 32번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논리 구조는 되게 단순한데 나름 그래도 평권하고 좀 결이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하기에는 한번 보십시다. 자, 처음에 패티그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뭘 발견했는지부터 볼게요. 뇌는요, 외부 세계를 어떤 이제 다룬대요. 이제 관리를 한대요. 뭐 함으로써? 그 외부 세계를 별개의 지역으로 나눔으로써 나눈대요. 뭐랑 뭐로? peripersonal, extrapersonal 요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밑줄 물결 표시해 주셔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peripersonal 밑줄 표시하고요. extrapersonal을 물결 표시를 할게요. 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가깝고 먼 거래요. 얘는 가까운 거, 얘는 먼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peripersonal space 같은 경우는요. 뭘 포함하느냐? 그 사람이 팔 뻗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 그냥 팔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거.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를 포함한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things you can control right now. 너가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뭐 함으로써? 여러분의 손을 사용함으로써요. 자, right now도 밑줄 표시해 주시면 돼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 당장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게 peripersonal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랑 대비되는 extrapersonal 뭔지 벌써 좀 예측이 되지 않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외부 세계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 peripersonal, 하나는 이제 extrapersonal이에요. 얘의 특징은 일단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움. 그리고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랑 대비되는 거. 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extrapersonal space 물결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가리킨대요. 즉, 너가 만질 수 없는 거죠. 뭐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그 팔 닿는데 너머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있는 거 안 닿아요. 내가 가야지 닿을 수 있어요. 요게 이제 extrapersonal space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3 feet, 3피트 이상 뭐 되는 거 또는 3밀리언이군요. 심지어는 300만 마일 떨어져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가능성의 영역이래요. 자, 물결 표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가능성의 영역이다. 자, 이러한 정의를, 장소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봤을 때 또 다른 사실이 뒤따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명백하지만 유용한 사실이래요. 이 사실은요. 자, 그 사실은 바로 뭐냐면은 요 extrapersonal space에서의 상호작용은요. 발생해야 된대요. 언제? 미래예요. 아, 나왔죠. 물결 표시해 주세요. 딱딱딱딱딱 대비되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에는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미래 뭐예요? 당장하고 대비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얘는 이제 멀리 있음. 멀리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의 영역이에요. 실제로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미래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능성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쓴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빈칸이다라고 나오고요. 자, 뒤에 예시도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복숭아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도 뭐 이제 코너 마켓에 있는 그런 통 안에 있다고 합니다. 즉, 내 손에 지금 닿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거를 당장 즐길 수가 없죠. 언제 즐겨야 돼요? 오로지 미래에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이제 저는 요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좀 당혹스럽긴 하죠. 그렇죠? 빈칸에 뭐가 없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차분히 보면서 어떻게 바꿔서 썼을까라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하나씩 다 볼게요. 자, 5번부터 보면요. 우리의 뇌는 가까이 있는 물체에 끌린다라고 나왔는데 연결하자면은 가까이 있는 거 요거죠. 근데 이 글에서
이 둘 중에 어느 거에 더 끌려? 가까이 있는 거에 더 끌려. 그런 내용은 말한 적이 없죠. 가까이 있는 거에 끌린다? 끌린다란 말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시간은요,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데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이거 해석 좀 어려우셨죠? What is going to happen? 발생하게 될 것이 발생한대요. 발생하게 될 것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이거 발생할 거야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가능성의 영역이다라고 했잖아요. 발생하게 될 것은 실제로 발생한다는 건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쟤는 근데 그냥 단정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과거는 여러분의 손 닿는 곳에 있다. 손 닿는 곳에 있다? 과거가? 손 닿는 곳에 있는 건 지금 당장이죠. 과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거리는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대요. 자, 지금 얘는 전부 다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죠. 즉, 공간적인 내용이고 거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공간적인 내용을 뭐랑 연결해서 아까 설명을 했느냐?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해야 되느냐가 되겠죠. 당장과 미래는 이거 무슨 범주예요? 네, 시간 범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이라는 요 개념을 시간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통 범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즉 거리라는 개념을 시간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공통 범주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많이 예시로 들잖아요. 어떤 장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라서 못 들어간대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뭐에 따라? 뭐 키, 재산, 학력? 아니잖아요. 성별이죠. 성별에 따라서 누군 들어갈 수 있고 누군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남자란 말 듣는 순간 성별이란 범주 떠올랐죠. 그런 거예요, 일종의. 또는 뭐 다른 걸로 저 왜 못 들어가요? 하니까 강산 들어갈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옆에 친구 직업이 가수인데 가수 들어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친구 직업이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 못 들어간대요. 직업이죠. 얘는 공통범주가.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시면 돼요. 당장이냐 미래냐? 시간 범주예요. 스페이스 공간 범주예요. 이 둘을 연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답은 이제 1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통범주를 뽑아내야 되는 문제들은 평가원에서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번으로 바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자, 이런 것들은 좀 적응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네, 33번입니다. 이 문제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별로냐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쓸데없고 뒤에 묘사가 장황합니다. 그럼 이 장황한 묘사를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은 약간 내용일치 문제 풀듯이 선지를 하나씩 지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요 내용 본문 안에 있었어 없었어 그냥 요 정도만 요구하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학습 가치가 높지는 않은데 워낙 정답률이 낮게 나와서 일단 언급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요.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의 독특한 전략이래요. 뭐 하는 전략이냐면 살아있는 먹잇감을 잡는 전략이 되겠죠. 그렇죠. 그 식물들 중에 벌레 잡아먹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가? 자,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 전략이 대중들의 상상력을 오랫동안 사로잡았대요.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벌레를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이? 약간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특별한 집단, 특이한 집단 내에서도요. 그 음식을 가둬놓는 방식이
여러 번 독립적으로 발달된 집단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특이한 애들이 두드러진대요. 그럼 이제부터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아니, 식물이 동물을 잡아먹는다. 식물이 이제 곤충을 잡아먹는다. 이것만 해도 벌써 좀 특이한데 그 안에서도 더 특이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걔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게 뭐가 특이한데? 자, 그래서 바로 예시 나옵니다. 픽처 플랜트 하면 얘가 이제 주머니가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딱 봐도 이거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식물 중에서 이런 걸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얘에 대한 그 서술이 그냥 빈칸인 겁니다. 얘 뭐 하는 애야? 얘 어떤 애야? 그냥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해요. 자, 볼게요. 현혹되지만 마세요. 되게 묘사가 복잡할 거거든요. 현혹되지 마세요. 자, 이 종의 주머니는요. 단단하고 수평의 뚜껑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안 보이셨어도 돼요.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뚜껑이 있대요. 실제로. 수평이에요, 수평. 얘가 뚜껑이에요, 얘가. 얘가 단단하대요. 그 다음에 노출된 아랫면. 노출된 아랫면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랫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아랫면은요. produces nectar. 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루어가 유혹하다예요. 벌레들을 거기에 착지하도록 유혹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벌레들이 당연히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날아다니다가 여기 꿀 있네 해서 여기 탁 착지를 하는 거죠. 또는 뭔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탁 착지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벌레가 착지를 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좀 느낌 오세요? 여기에 착지해야 이 주머니가 쏙 떨어가지고 해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먹잇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다 발라둔 거예요. 여기 발라두면 어떡해요? 여기 발라두면 그냥 텐트 치고 꿀 먹는 거지.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밑에다 발라둬야 먹다가 떨어져서 하고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다음 갑자기 빗방울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근데 빗방울이 그 뚜껑의 윗부분을 딱 쳤을 때, 비가 내렸어요. 비가 딱 내려서 윗부분을 탁 쳤어요. 그때 그 뚜껑은요, 덜컹거린대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의심을 하지 않은 그 방문객들을 던져 넣는데요. 어디로? 소화액이 있는 아래로. 즉 여기에는요, 왜 사람 여기서 막 이제 쓸개에서 막 담즙 같은 거 나오잖아요. 위액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 소화를 시키면 소화액이거든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소화액이.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꿀을 빨고 있던 벌레들이 탁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소화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상황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 뚜껑이 뭐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잘 안 그려졌어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확인을 한 건데 대략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벌레를 잡아먹는데 그 과정에서 뭐에 도움을 받는다? 빗방울의 도움을 받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그 내용이 좀 더 나오니까 좀만 더 볼게요. 이제 엑스레이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식물들의 단면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 뚜껑이 들어 올려지고 또는 아래로 내려가고 또는 그냥 원래 중립적인 상태에 있을 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결과는 구조적인 약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드러냈대요. 이 픽처의 목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뚜껑을 빗방울이 쳤을 때요. 요 약한 부분이 접히고요. 접히면서 그 뚜껑이 빠르게 아래로 움직이게 했대요. 마치 이제 다이빙 보드처럼요. 그러니까 다이빙 보드가 얘가 다이빙 보드라고 쳐요. 사람이 여기에서 하고 이제 점프를 할 거예요. 다이빙 보드가 보통 어디가 구부러져요? 설마 이렇게 구부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겠죠? 어떻게 구부러져 있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좀 단단하고요. 여기 앞에가 좀 이제 잘 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구부러질 거예요.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얘도 약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요 약한 부분만 딱 구부러지는 그런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랑 빗방울이랑 요게 이제 결합해가지고 벌레들을 사냥을 하는구나.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식물과는 이제 차별화된 점이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unlike니까 사실 원래 독해적으로는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혀 여기선 쓸모가 없었어요. 자, 뭐냐면은 비를 맞았을 때 그냥
chaotic, chaos가 혼돈이잖아요. 즉 뭔가 규칙성 없이 일관되지 않게 흔들리는 그런 일반적인 잎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잎은 막 여기도 휘어지고 저기도 휘어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얘네 같은 경우는 되게 일관되게 휘어졌다가 돌아오고 휘어졌다가 돌아오고 약간 이제 자판기처럼 되게 이제 깔끔하게 잘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이 이제 마지막에 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지 볼게요. 이 식물은 뭐 한대요? 이제 물어봤어요. 자, 5번부터 봅시다. 사냥 전략을 수정한대요. 규칙적으로. 자, 전략을 수정한다? 아니에요. 얘들은 되게 일관되게 사냥을 하는 애예요. 일관되게 사냥하는 애예요. 여기 오면은 빗방울 툭 해서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그냥 일관되게 하는 애예요. 뚜껑도 한결같아요. 구부러졌다가 돌아오고 구부러졌다가 돌아오고 한결같아요. 사냥 전략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빗물을 흡수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빗물이 툭 하고 이제 뚜껑을 건드려 주는 거지 얘가 빗물을 더 많이 뭐 흡수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형태를 바꾼다? 아니요,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다른 식물과 협응을 한다? 안 나왔어요. 그 다음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숨긴다? 얘네가 뭐 숨어있다가 덮치는 애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숨어있다는 내용도 없었어요. 1번 보실게요. For a purpose.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한대요. 짜자잔, 외부의 에너지 뭡니까? 빗방울이 되겠죠. 빗방울이 툭 치는 거? 이거 이용해가지고 사냥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요거예요. 진짜 이 정도 연결하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단순해요. 그냥 그 과정에서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았을 뿐. 그러니까 이런 게 교육청이구나라고 살짝 적응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고2 때 아마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2 문제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말 많은데 결국 그냥 뭐 어떤 상황이야? 그거 하나 찾으면 답 나오는 거. 자,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칸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간접 쓰기로 넘어갈게요. 간접 쓰기는 사실 해설할 문항이 안 보였어요. 하나도 해설하기가 싫었어요. 굳이 해설을 해야 되나? 그래도 쥐어짜서 그나마 공부할 거리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자, 36번인데요. 철학자들인데 자연이 특성이에요. 시간의 어떤 본성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자들이에요. 자, 이들은요. 다음과 같은 가능성, 뭐냐?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삶에서의 어떤 경우 사례가 없죠. 시간 여행을 했다는 사례가. 나 시간 여행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를 잠깐 보시면요. either way, 요거 형광펜이요. 이거 독해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일단 either way란 표현이 나오려면 어느 쪽이든, 즉 양쪽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 여행 케이스가 없다. 요 정도만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독해적으로 중요한 거는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분류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either way, 어느 쪽이든. 뭐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던 안 다니던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원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쪽이건 1번이건 2번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거 독해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공통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되게 어떻게 착즙을 해냅니다. 독해 포인트를. 아까인데 말한 거는 아셔야 돼요. 다만 이제 순서 문제에서 중요하진 않고 대입 파악이라든가 빈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A랑 B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B를 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A보다 확률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B가 제일 먼저라면 이와 같은 상황은 누가 실제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철학자들은 종종 사고 실험을 한대요. 즉 상상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쵸,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만약 갔다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썰라 이제 나왔고, 자, 잘 보세요. 몇몇 경우는 어떤 경우 이런 상상의 시나리오는요 책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쓰여진 거래요.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다른 경우 철학자들은 단지 자기가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대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는데,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이 다른 데서 가져온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쓴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소설을 네가 썼건 가져온 거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건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거를 검증한다는 것이야. 요 흐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다음에 C 나오는 거 굉장히 괜찮고요. 그 뒤에는 이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For example 형광펜이요. 예시가 나오면서 그 실험은요, 상상한대요. 뭔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너가 시간상으로 거꾸로 이제 거슬러 가서 너가 태어나는 거를 뭔가 방해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너라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너는요, A에도 나와요. 즉 얘도 예시고 얘도 예시거든요. 근데 예시가 최초로 등장한 건 C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 다음에 A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B, C, A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either way랑 예시끼리 연결하기, 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이제 부수적으로 내용 활용하시는 것도 물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하고 읽으니까 그냥 얘가 답이네라는 게 내용상으로도 보여요. 내용상으로도 보이는데 굳이 단서를 쥐어짜내자면은 요 either way랑 예시끼리 연결하기, 요 정도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디스도 아까 그냥 연결하기가 괜찮았었죠. 요 정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순서 요 정도로 하고요. 삽입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요것도 역시나 평가원에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하도 많이 우려먹어서 그렇지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바로 단절을 이용하는 거죠, 단절. 단절이란 표현은 제가 어디서 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부터 써왔던 표현이에요. 자, 글을 쭉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고양이에 대한 지문이잖아요. 뭐 기본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부터 볼게요. 2번 뒤에 문장이거든요. 2번 뒤에 문장. 자, 고양이의 이 빛을 얻는 능력은요, 결합이 된대요. 뭐랑? 아주 많은 그 간상체랑 눈 속에 있는 이제 러저라는 거랑 이제 연결이 된대요. 이것도 되게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고 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그 결과는 바로 포식자래요. 고양이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 즉 고양이가 어떤 포식자가 되느냐? 특출하게 잘 볼 수 있대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얘가 빛을 잘 모으는 능력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간상체들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어둠 속에서 잘 볼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어둠 속에서 잘 보는 거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 플러스 능력 아니에요? 긍정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문장에 보시게요. 이것은요, 뭐에 보일 수 있습니다? counterproductive. 생산성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역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절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What is the point?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하는 것에? Seeing a mous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쥐를 보는 것에. 뭐 한다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close moment. 쥐한테 그 가까이 다가간 그 마지막 순간이 되겠죠. 그때 고양이가 쥐를 볼 수 없다면은 밤에 그 쥐를 잘 볼 수 있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볼게요. 고양이는요, 이 밤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래요. 뭘 가지고? 덜 정확한 낮 동안의 시력을 가지고, 즉 약간 교환을 한 거예요. 밤에는 잘 볼 수 있어. 그 대신 낮에는 좀 잘 안 보일 거야. 이 둘을 서로 맞바꾼 거죠. 약간 손해를 보면서 밤에 더 잘 볼 수 있게 뭔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가까이 있는 물체를 딱 초점을 맞추는 게 돼야 한대요. inability.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잘 봐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밤에 쥐를 잘 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하다면은 그 가까이 있는 쥐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면은 다 잡아놓고서 가까이 다가가 놓고서 놓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counterproductive하다라는 거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이게 등장할 수 있겠죠. 이
이렇게 단절 해소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참고로 뒤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오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대요. 왜냐면은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고양이의 수염이 그 인식을 하는 지각 능력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의 어떤 인식 능력에 대한 그 인식 지각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자, 40번 한번 보겠습니다. 40번하고 이제 장문 독해만 남았는데 답이 나오는 과정만 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40번입니다. 그 요약문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요약문과 그리고 본문을 잘 대응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대응이라는 거는 당연히 재진술 관계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겹치겠죠.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만 좀 저랑 볼 거냐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데이터를 막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대요. 자, 사람들이 뭔가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 때, 집중력을 뺏기지 않을 때예요. 뭐에 의해서? 동료와의, 친구와의 대화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친구랑 뭔가 잡담을 떨다 보면 아무래도 시선을 뺏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때 이들은 실제로 더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술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체크를 좀 하려면은, 즉 담소를 나눔으로써 시선을 뺏기지 않을 때, 그때 예술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은 더 강해진다. 얘를 이제 물결 내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물론 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지만 하지만 분명 놓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When we surround, 여기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둘러싸여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밑줄 표시해 주시고요. 이때 우리는요, 조심, not just니까 뒤에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하는 거예요. 뭘 놓칠 뿐만 아니라 그 예술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예술 전시회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치게 된대요. 이거 밑줄 표시요. 놓치게 된대요. 즉, 이것도 놓치고 또 이것도 놓칠 거야. 그게 추가되겠죠. 자,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또한 뭐도 놓쳐요? 기회를 놓친대요. 바로 우리 자신을 더 잘 성찰하고 이해할 기회, 이거를 놓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연구가 보여주기를, 만약 우리가 결코 혼자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혼자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배우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은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 대비가 나타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혼자냐 아니면은 타인과 함께 있느냐. 이 중에서 학습이 더 잘 발생하는 쪽은 바로 혼자라는 거예요. 이때 더 학습이 잘 된다. 자기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뭐 예술 전시회의 세부적인 것들도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고,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요거 알고서 이제 연결을 좀 하자면요. 요약문 보실게요. 자, 위 연구는 보여줍니다. 뭐 하는 동안에냐면은 예술 박물관을 탐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A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요. 이것이 intensify, 강화한대요. 감정적인 반응을요. 나왔습니다. 이거 감정적인 반응 아까 나왔었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요거요. stronger emotional response. 자, 뭐 해야 감정적인 반응을 얻는다고 했어요? 대화에 의해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야. 즉, A에는 not distracted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사합니다. 이것은 시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예요. 즉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성장과 학습을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miss out 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게 돼. miss out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miss out.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A는 이거 부정해야 되니까 avoiding 들어가면 되겠고 B도 역시나 부정하는 말 들어가야 되니까 inhibit, 금지하다, 막다. 요거 들어가주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신 분들이 많던데 enhance는 긍정하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 독해예요. 자, 41번, 42번 장문 독해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일반적 진술이 나와요. 뭔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특징들, 그런 특징들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로 나온 게 생맹이래요. 그렇죠? 생맹이다라는 거는 색깔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고 딱히 그렇게 있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생맹은 안 사라지는 거지? 진화하면서 생맹이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자랑 여자의 대비가 좀 나타나요. 여성은 염색체 XX라고 나오고 남성 같은 경우는 하나 X 하나 Y잖아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대비가 좀 나타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게 보완이 된대요. compensate.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X가 두 개니까 둘 중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이 되는데 남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보완이 안 되는 거죠. 즉 생맹은 누구만 생기느냐 그래서 남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맹이 발생하고요. 남성은 여성은 이거를 보완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이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런 이제 처음에 대비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이 처음 시작이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둘이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자, 어려운 거 아니까 좀 빠르게 갈게요. 여성은 주로 뭘 하느냐? 주로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채집을 하죠. 근데 남자는 뭐 한다고 나왔어요? 자, 사냥하죠, 그죠? 사냥. 자, 요 차이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 한 문장만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과일들을 채집하는 거는요, 훨씬 더 생산적이게 될 거래요. 뭐 한다면요? 그렇죠. 요 빨간색이나 뭐 보라색 과일을 푸른 잎들과 구별할 수 있으면요. 즉, 요 여성이 하는 일은 과일을 채집하는 일은요. 빨간색하고요. 초록색 구별이 중요해요. 자, 이 색깔을 구별하는 게 되게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기 on the other hand 나오고 바로 나오거든요. 이들은 딱히 빨간색과 초록색에 대비해 의존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사냥할 때 아니면 뭐 호랑이가 빨간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닐 뿐더러 빨간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색깔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이 유독 생맹 발음 그대로 썼네. 자, 생맹을 이제 갖게 되는 이유는 딱히 빨간색, 초록색 구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했으면 이 생맹은 사라졌겠죠, 진화적으로. 근데 이게 남아있다라는 건 갖고 있어도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어디에 좀 봐주시냐면은 마지막 여기 좀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이 색깔 대비의 감소가 되겠죠. 환경에서의 색깔 대비의 감소. 이게 능력을 향상시킨대요. 미묘한 움직임을 이제 감지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이제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대요. 그 다음, given that 100 animal brands into hunted animal brands into 사냥한 동물이 섞이는 거죠. 그것의 주변 환경으로. 그것을 고려했을 때 red background color variation 그 배경 색깔의 차이가 좀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된대요. 더 많은 시각적인 방해가 된대요. 자, 이 말은 색깔 구별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다시 색깔의 차이가 적대요.
색깔의 차이가 적대요. 색깔 구별이 잘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즉 생명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굳이 연결하자면은 빨간색, 초록색 구별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괜찮으니까 남성들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아까 D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괜찮다는 거 아시겠죠? 요 색깔의 대비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enhance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을 발견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플러스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예요. 색깔 감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색깔에 대해서 둔해지는 게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냥을 할 때는 사실 색깔보다는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 과일 채집할 때는 얘는 안 움직여요, 얘들은. 그렇죠? 그냥 얘네들은 색깔이 훨씬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서로 중요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생명이 없고 남성은 있고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2번은 5번이 되겠고 제목 문제도 이제 답 내볼게요. 그러면 선택지에 생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왜? 생명은 애당초 처음부터 뭐였어요? 예시였습니다. 예시였기 때문에 생명이란 단어를 안 쓸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워낙에 생명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생명은 예시니까 빼야 되겠다라고 문제 낸 사람이 판단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더 오히려 간단해진 거예요. 뭐냐? 첫 문장 일반적 진술이었죠. 그냥 이거 가지고 답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을 표현한 거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신화 과정에서 단점인 거, 이롭지 않은 거, 생명 말하는 거죠. 그게 꼭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즉 분명 단점인 것 같은데 안 사라지고 계속 살아남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었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첫 문장을 표현한 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독해까지 다 이제 해설을 마무리.